네, 안녕하십니까.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밤 9시에 시작을 하고요, 저희는. 오늘은 그 앞부분에 좀 어쩌다 보니 레코드 없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날짜는 9월이래.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제가 세봤는데 4월 19일인가가 되면 정확하게 올해 30%가 지나가더라고요. 아, 참, 그래요? 어쩌다가 시간이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30% 동안 나는 무얼 했나? 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사셨죠. 무언가 열심히 하긴 했으나 그 결과물을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겼나라는 좀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역함수 시간도 큰일을 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음,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뭔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뭔가 결과물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무언가를 딱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제가 참 화가 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보고서를 썼는데 사실 알고 보니 아무도 안 읽을 보고서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왜 이 아무도 읽지 않을 보고서에 내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쓴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참, 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했으면 그래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든 아무튼 뭔가 그럴싸한 무언가를 남기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과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한 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결과론이긴 합니다. 할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네, 그걸 미리 알았다면 안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70% 동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고삐를 조인다는 표현은 조금 너무한 것 같고, 너무 제 자신에게 가혹한 것 같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로 그냥 살짝 소프트하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이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라는 요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수학을 그냥 계산해 보니 잘 되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왜 동작하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수학의 엄밀성을 조금 더 구축하는 부분을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한소 얘기도 나오고요. 극한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미적분 얘기 당연히 나오고 뭐 연속함수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 극한 얘기를 저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극한 얘기라는 게 결국은 해석학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이 저는 수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얼핏 어깨너머로 본 바에 의하면은 해석학이 수학과를 이제 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멘붕을 겪는 과목이 해석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 걸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작이 해석학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학 실제로 과목 보면은 막 저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실수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뭐 당연히 있겠지. 우리 뭐 하나 둘 셋 셀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하나와 둘 사이에는 1.5 있으니까 뭐 당연히 유리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직각삼각형 뭐 대각선의 길이 뭐 그거 계산하면은 무리수 나오니까 뭐 당연히 무리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석학이 들어가면은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해석학 그러니까 수학과 전공이 아닌 상태에서 해석학을 이제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왔던 걸 당연하지 않도록 머릿속에 그 선입견을 깨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깨졌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수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보면은 증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증명 과정을 쓰다 보면은 거기서 이게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A라는 그 명제에서 B라는 명제로 넘어갈 때 되게 한 칸 한 칸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이건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런 중간중간에 논리적 갭을 나도 모르게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를 저도 겪었고 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 11장 이 챕터를 제가 오늘 좀 앞부분부터 다시 읽었어요. 음, 다시 읽었는데 이게 얘기할 게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책에는 22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위에서 수식 빼고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또 다른 골칫거리는 복수함수였다. 복수함수에서는 제곱근과 같은 평범한 함수도 두 가지 값을 가지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제곱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4의 제곱근 하면은 그냥 2만 생각하지만 이 단어를 잘 이게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어떤 근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두 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래도 좀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식으로 뭐 가를 수는 있어요. 구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문제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아, 잠시만요. 아, 지금 제가 뭔가 쓰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네. 네. 네, 여기 생각해보니까 조금 곱씹을 만한 포인트겠더라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는 부분이냐면, 어, 제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복, 복소 함수에서는 제곱근과 같은 평범한 함수도 두 가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아이패드 세팅 좀 할게요. 아, 요거 죄송합니다. 한 15초만 저기 시간을 조금 주세요. 제가 이거 세팅 좀 하겠습니다. 아, 됐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2만 생각하는데 왜냐면 왜냐면 루트 4는 2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그럼 둘 중에 무엇을 우리가 제곱근으로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곱근을 함수라고 본다면 둘 중에 무엇을 취할 것이냐? 그럼 둘 중에 어떤 일관성을 가진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야 할 테니 그 중에서 우리는 양수만 취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복소 이게 복소수로 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복소수로 가면은 실제로 이게 그 수학 유튜버 중에서 그 일리메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 채널이 있어요. 거기 구독자가 한 2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소수 특히 그 허수 단위, 허수 단위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이걸 i라고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i라고 부르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 잘 보시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수를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i라는 복소수에는 양수, 음수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2랑 마이너스 2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i랑 마이너스 i는 어떻게 구별하죠? 음. 어떻게 구별하죠? 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i 대신에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쓰고 마이너스 i 대신에 i를 써도 똑같거든요. 일관성이 전혀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구별할 방법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우리가 i라고 봐야 될지 마이너스 i라고 봐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뭐가 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복수 함수에서는 제곱근과 같은 평범한 함수도 두 가지 값을 가진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복소수에서 되게 신기한 재밌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뭐 여기는 실수축 잠시만요. 그치 너무 굵다. 아, 여기는 실수축 여기는 허수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왜 유명한 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가늘네. 2의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는 요거 되게 유명한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왠지 한 번쯤은 누구나 봤을 법한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소개해주는 뭐 아름다운 식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걸 제가 복소평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파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파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주율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원주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가 우리가 각도를 얘기할 때 360도를 한 바퀴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 요 각도 있죠? 각도 대신에 라디안이라는 걸 써가지고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를 한 바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요게 2파이가 한 바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2로 나누면은 2분의 한 바퀴는 반 바퀴잖아요. 반 바퀴가 파이라는 게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의 i파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1에서 요 180도 반 바퀴만큼 간 거랑 조금 그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일단은 해주시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x는 1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소수 세상으로 넘어오면은 이 복소 평면에서 제가 여기쯤에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몇 도냐면은 120도예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 요걸 제가 x라고 쳐볼게요. 요 120도 제가 여기서 요 120도만큼 갔죠?
120도만큼 세 번을 가볼게요. 잠깐만요. 240도를 어디로 찍어야 되지? 여기로 찍어야 되나? 그죠? 120도, 120도, 120도 세 번을 오면은 이 X점이 정확하게 1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복소 평면에서 120도에 해당되는 요 X를 삼승하면은 정확하게 1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1의 3분의 1승은 값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승에서 1이 나오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복소수 세상으로 넘어오면은 그전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진다. 라는 게 사실은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써져 있었는데 제가 이걸 지난주에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챕터의 제목이 굳건한 기초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굳건한 기초를 얘기할 때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었는데 요거는 230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한 중간 네, 그림에서 세 줄 밑에 가면은 디리클레는 어떤 특별한 법칙이나 공식이 필요하지,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를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법칙이나 공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건 사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기는 할 텐데, 어, 잠시만요. 지난번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여기 있다. 아다. 아, 네, 요겁니다. 요 그림 있잖아요. 지금 요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함수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집합 간에 어떤 화살표 긋는 걸로 함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집합 간의 화살표를 연결해 주는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최신에 만들어진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함수라고 하면은 뭐 y는 x제곱이나 뭐 y는 2분의 1 x 같은 그런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 디리클레가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예시가 뭐 유리수일 때는 뭐 0이고 무리수일 때는 1. 이게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번에는 옆으로 가볼게요. 아,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제가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지난번에 이게 안 됐었는데 되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디리클레 함수일 겁니다. 아마도 이름이. 여기 뭐냐면은 fx는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는 0인데요. x가 무리수일 때, x가 유리수일 때. 두 개가 제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바꿔서 기억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함수를 실제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재밌는 점이, 그 디리클레가 함수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해낸 좀 이상한 함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수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y는 x제곱이다. 또 뭐 y는 뭐 루트 x다. 뭐 y는 2분의 1 x다. 라고 하면은 뭐 어떤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어떤 함수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러면은 뭐 미분?
뭐 할 수 있지. 적분? 뭐 적분은 면적이니까 뭐 구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쁜 함수들만 가지고 놀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함수가 띡 나오니까 어, 함수는 맞는 것 같은데 미분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건 아니,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미분이랑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도대체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뭐지? 라는 그런, 뭐랄까, 어떤 심연에 빠지기 시작한 약간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대충, 너무 대충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적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미적분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간단한 경우는 실수 위에서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 위에서 우리가 미적분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실수 위에서 하려면은 그럼 실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연속 연속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미분을 열심히 얘기해 왔는데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라는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배우는 과목이 해석학이라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과목이고 그래서 해석학에 보면은 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마 저거부터 나올 겁니다. 실수 얘기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디리클레 함수들 이러한 함수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상한 함수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 적분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는 미분 적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뭔지 이러한 실수부터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하고 시작하자. 연속이 뭔지 제대로 정의를 하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가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정의를 새로 쓰면서 그런 학문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러면 해석학에서만 미분적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석 해석학은 분야라기보다는 그 미분 적분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과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분야도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과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석 해석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미분 적분을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한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수술에서 어떤 분이 해석학을 어떻게 공부하냐는 그런 옛날에 막 그 질문하고 답하는 어떤 그런 그게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분께서 해석학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 가지고 이제 채널 지기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게 한번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들어봤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그때 계속 얘기하는 게 실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채널 지기님이 그래서 아, 해석학하고 실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저는 무슨 해석학가 무슨 의미를 이해시키는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실수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또 그 실수가 굉장히 좀 포인트구나 하는 걸 제가 댓글을 보면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또 그 댓글을 보니까 또 다 실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해석학하고 실수가 뭔 상관인가.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그때 무슨 의미였나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합니다. 제가 왠지 그 영상 알 것 같은데요. 어떤 영상인지. 예,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아마 그 영상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아, 잠깐만. 중간값 정리, 평균값 정리인지 중간값 정리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정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이런 거 배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뭐, 요렇게 그릴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a랑 b랑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a에서 함수값이 음수이고 fa가 음수이고 그다음에 b가 여기 fb가 양수이면 a와 b 사이에는 반드시 fc는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거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 영상에서 이 정리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저도 제가 틀린 말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 잠시만요. 이 이름을 명확히 하고 할게요. 이게 평균값 정리인지 중간값 정리인지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맞나? 중간값 정리가 결국은 실수의 그 완비성이라고 부르는, 아이고, 완비성이랑 결국은 같은 얘기인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당연히 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딘가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만약에 엄청나게 확대를 해봐요. 그러니까 마치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듯이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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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돼버리네. 여기를 엄청나게 확대를 했더니 사실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를 엄청나게 확대를 했더니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 값이 여기인 상황은 혹시 안 생기나?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점들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선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x축 어딘가는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엄청 확대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을 가능성은 없나? 이게 안 끊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 라는 그런 질문이랑 저는 같은 결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게 제가 여기 함수를 지금 여기 y는 fx라는 함수를 얘기했는데 은근슬쩍 제가 x는 실수라고 x는 실수 범위 안에서 가져온 거라고 되게 당연하게 가정을 했잖아요, 방금.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x가 유리수라면 유리수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그래프 생각해 보는 거죠. 어, 이런 거 그리면 될 것 같은데 y는 x제곱 빼기 2 같은 거. 이런 거를 이게 요 정확하게 x 절편이 있잖아요. 여기가 루트 2거든요. 근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무리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유리수에서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점은 지나가지 못해요.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딱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일. 좀 다르게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걸로 그려볼까? 요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리수라면. 그러면 실수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러면 실수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비자명한 설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실수에서는 빈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해석학에서 말하는 요 완비성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퉁쳐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수의 완비성을 빈틈이 없다. 실수가 그 어떤 수직선상에 실수를 다 찍으면은 그러니까 유리수는 빈틈이 있는데 실수는 빈틈이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 정의랄까? 더 긴 설명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약간 좀 직관적으로 그냥 퉁쳐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석학 얘기를 할 때 계속 실수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해석학 그 과목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실수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실수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이런 거 배우거든요. 1, 실수가 뭔지 알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배우냐? 이런 거 배워요. 1, 1.4, 1.42, 1.42가 아니라 1.41, 1.414, 1.4142 요런 요런 수열을 이제 배웁니다. 이게 음, 이게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항들은 전부 유리수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 점들 이게 어디에 가까이 가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가까이 간다고 표현하면 사실 좀 안 맞기는 한데 요 기호를 조금만 쓸게요. AN의 극한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유리수와 무리수의 그 차이를 알려주는 이러한 또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게 결국 수열 얘기하고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또 얘기들 하고 또 적분 얘기하고 하려면 결국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실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물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챕터 맨 앞에 나오는 그 버클리 주교의 문제 제기 dx분의 dy에서 dx가 뭐냐 dy가 뭐냐라고 물었던 것 무한소가 뭐냐 그다음에 아까 저기 그 디리클레 함수 뭐 무리수에서는 1이고 뭐 유리수에서는 0인 이 함수는 적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아,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수학을 너무 대충 그냥 그 기초 없이 그냥 막 계산을 해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몇 가지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게 정말 굉장히 귀하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음, 뭐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저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견디지 못하는 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자아 실현 같은 느낌인 건데 나는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는 그러한 내면의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솔직히 이런 작업은 못 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서. 내가 이걸 모르면은 정말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짐 싸서 미국 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그 그러니까 곳곳에 해석학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뭐 실수, 수열 이게 결국은 다 해석학에서 나오는 주제들이고 그다음에 복수 해석 얘기도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수 세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그럭저럭 잘 되던 것들이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소수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수해서 잘 써먹던 함수를 복소수 세계에서도 그대로 써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질을 바꾸지 않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수 세계에서 잘 써먹던 함수들을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복소수로 가져오고 싶은데, 그랬더니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아까 어디 갔죠? 여기가 아니라 제가 딴 데다 썼구나. 요거를 제가 다시 가지고 올게요. 아까 제가 썼던 요 얘기. 이, 이 얘기도 요게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원래, 원래 이의 x승이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x가 실수일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사람들이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잘 써먹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잘 써먹어 왔던 거는 다 x가 실수일 때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x는 복소수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 지수함수가 실수해서 갖고 있던 그 성질,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뭐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복소수에서도.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거면은 사실 같은 함수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무슨 게 들어가냐면은 어제 제가 직문서에서 얘기했던 테일러 급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정비영 선생님은 들었으니까 아마 아실 건데 그 요 2의 x라는 거를 테일러 급수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그 테일러 급수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쪼물쪼물 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무슨 식이 나오냐면은 딱 이 식이 나와요. 요 식이 나와요. 요 식이. 그래서 이게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런 재밌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 236쪽에 나오는 저건 이 소챕터가 이름이 몇 급수라는 소챕터에 보면은 그 이런 요런 거 나오잖아요. F 펜을 뭐 FZ는 A0 더하기 A1 Z Z 더하기 뭐 A2 Z 제곱 더하기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이게 그 테일러 급수랑 사실 생각해 보면 똑같은 식이거든요. 아, 테일러 급수라기보다는 저거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제가 어제 이거랑 똑같이 썼어요. 단지 차이점이라면 제가 어제 썼던 그 fx에서 요 x는 실수였고 여기서 z는 복소수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현재 수학 세계에서 가장 범위가
그 넓어진 게 복소수인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또 수치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수랑 허수 두 개만 있는 거 말고 그거보다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있습니다. 아니, 복소수의 어떤 세계가 사실 이제 수학을 전혀 안 하던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저게 뭐지 하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지금 복소수 가지고 지금 뭔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른 또 뭔가 다른 수체계가 있냐 이거지. 어, 그, 제가 어딘가 아마 그 얘기도 썼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찾으면 좋겠는데, 못 찾을 것 같은데. 그 사원수 같은 게 그 아, 네, 예시가 아닐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싶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복소수는, 복소수는 그러니까 실수는 1에다가 뭘 계속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체계고, 네. 그다음에 요게 실수. 음, 그다음에 복소수는 1을 가지고 곱해서 이렇게 주고 저기 확장되는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i를 가지고 또 이렇게 확장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1과 그러니까 1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더 맞을 것 같은데 0에서 1 방향으로 가는 축, 그다음에 I 방향으로 가는 축, J 방향으로 가는 축, 뭐 K 방향으로 가는 축 이런 식으로 해서 4원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 4원수로 확장을 하면서도 그 적어도 뭐는 만족했으면 좋겠냐면은 그 우리가 실수 복소수에서 써오던 되게 자연스럽게 써오던 법칙들이 있어요. 그 사칙연산의 사칙연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더하기랑 곱하기는 그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똑같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으면 좋겠고, 역원이 있으면 좋겠고, 이러한 몇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이러한 성질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축이 4개가 있는 요 사원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원수보다 더 큰 수체계도 가능하기는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뭐 중간에 더 넣어가지고 팔원수도 만들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항상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실수에서 만족하는 어떤 성질들, 그다음에 복수에서 만족하는 어떤 그 연산의 성질들이 새로 만든 체계에서도 똑같이 만족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삼원수, 뭐 1과 i와 j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만드는 삼원수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봐도 이거는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질들 있죠? 이 성질들이 잘 만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수 체계는 그러니까 잘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둘 중에 어느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 요거 채널지기님께서도 몇 번 얘기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은 사칙 연산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작 수학 그 전공한 사람들은 사칙 연산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한다는 딱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아니, 결국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돼야지 성립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음. 근데 그거 방금 그 그냥 막 만들면 관련 얘기가 되는데. 저희 16장에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심- 그럼 그러니까 다 읽으셨어요? 그냥 뭐 키워드 그 이제 음. 아, 사원수 찾기 전에 네, 삼원수는 없을까 해서 해밀턴이 네, 좌절하고
어렵게 어렵게 4원수를 찾고, 그러면 지금 수학초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는 더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그 그 내용이 역사가, 네, 수학사가 있더라고요. 나오는군요. 여기까지 읽으셨군요. 저 아직 여기까지 못 읽었는데. 역시 부지런한 분은 계십니다. 네, 아무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제가 여기 썼던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책에서는 역급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지수 함수도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어제 그 직문수에서 지금 뉴진수죠. 뉴진수에서 했던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네, x만 z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갔죠? 요거. 요, 이 지수 함수를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수 x 대신에 요 i 파이라는 걸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넣잖아요. 넣으면 정확히 무슨 식이 나오냐면은 이 식이 정확하게 튀어나옵니다. 음. 네, 이게 결국은 지수 함수의 그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나온 식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에서 우리가 그 써오던 지수함수의 성질을 복소수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봤더니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런 식을 얻었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네. 근데 뭐 오일러가 만들었다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럼 그저 어, 아무도 이런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때 어떤 책 보니까 오일러의 가장 아름다운 공식 하니까 항상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이거 얻었다면서요. 그럼 오일러 전에는 이런 계산을 그런 수학자들이 한 명도 안 해봤다고요? 솔직히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예. 수학이나 과학의 역사에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누가 했었는데 유명하지 않아서 좀 묻혀버렸던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보면 항상 오일러 공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예. 오일러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유명해져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지, 정말 오일러가 최초인지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뭐지? 만류 인력의 법칙을, 그러니까 만류 인력의 존재를 우리가 뉴턴이 처음 생각해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미. 아,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뉴턴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뉴턴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뉴턴이 논문을 유명해진, 먼저 쓴 사람이 장땡이네요. 논문을 먼저 쓰거나 음. 아니면은 잘 쓰거나 널리 알려지게 잘 쓰거나 음.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이거 제가 제대로, 이 지금 한 가지 저기 또 재밌는 게, 로피탈의 정리 있잖아요. 로피탈의 정리가 로피탈이 만든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요거 맞는지 잠깐 확인 좀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로피탈이 만든 게 아니라 베르누이가 만들었는데 그 로피탈이 샀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어, 물건도 보- 아닌데 막 사요? 본인 이름을 남기고 그러니까 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주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면은 그 자기 아, 이름이 영원히 남는 그거는 거잖아요. 표절 아니에요? 아, 표절이 아니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작권 위반인가? 아,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160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좀 많이 치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학자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맞네요. 그 책, 맞습니다. 책 읽어보면은
네. 뭐 누구누구의 정리라는 거 치고 누구누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로피탈의 정리 나오더라고요. 어, 맞아요. 베르누이가 요한 베르누이가 발견했는데 이걸 그 로피탈이 네.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로 불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래대로 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명예만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미 뭐 전 세계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로피탈의 로피탈 정리를 정리하면서 이건 원래 베르누이 거거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불명예만 잔뜩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요? 로피탈이 베르누이의 제자였어요. 맞아. 아, 저 지금 나무위키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음, 다른 책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였는데 이 당시 이런 계약을 했대요. 음, 그 로피탈이 아마 좀 그 집이 부자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르누이한테 그 당시에는 그 돈 있는 집안,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 뭐 이렇게 과외해주면서 돈 버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누구죠? 그 아, 왕족을 가르치다가 빨리 죽은 사람도 네, 그때 네, 네. 있는데. 아, 누구 한 명 되게 늦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빨리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귀족 가르치다가 저기 예. 몸이 힘들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 누구였죠? 데카르트였나? 아 저 생각이 안 앞에서, 나네. 저 앞에서 제가 그거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이건 딱 찾아볼게요. 1600년 전후 사람인데 데카르트였나? 페르마였나? 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로피탈도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입니다. 아 데카르트 맞나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로피탈이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베르누이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음, 대신 이 정리를 내 이름으로 출판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이게 사실은 당신이 발견한 것이라는 거를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계약 조건이었대요. 그런데 알렸네요. 사후에는 알려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렸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두 사람 간의 계약인데, 그 네. 계약이 깨진 거는 산 사람이 알렸을 것 같진 않으니까, 판, 판 사람이 알렸을 거잖아요. 제가 지금 나무위키를 읽고 있는데요. 네. 물론 나무위키도 뭐 100% 믿으면 안 되지만 나무위키가 진짜라면 어, 그 베르누이가 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고 50년 후에 자신의 연구를 모아서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냈대요. 네? 그럼 그때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50년 후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베르누이가 1748년에 사망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로피탈이 더 일찍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긴 안 나오네. 로피탈이 좀 저기 요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 말고 로피탈 사람이라고 찾으면 나오나? 어, 40년 음, 네. 엄청난 횟수인데, 아니, 몇 로, 살이 그걸 해가지고 몇 살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피탈이 베르누이의 제자였는데 로피탈은 좀 요절했어요. 40대에 사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요한 베르누이는 67년이니까 로피탈이 나이는 더 많았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보다 어렸네요. 어, 나이에 의한 위계인가? 아무튼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선생한테 이거 내 이름으로 책 낼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돈 줄게.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했지만 뭐 로피탈 사망 후에 요한 베르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다가 뭐 사망하기 전에 책을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책이 지금 두 권 나온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지금도 이상하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죠? 이것도 오일러가 아닙니다. 뭐. 아, 맞습니다. 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일러일지 아니, 이거 아닐지는. 이거 지금 책에 있어요. 지금 책 217페이지. 아, 있나요? 네. 200 몇 장요? 17페이지요. 217페이지. 아, 있었네요. 제가 이거 여기서 읽은 거예요. 네네네. 네. 아, 영국의 수학자가 먼저 발견을 했었군요. 그런데 왜 오일러, 오일러는 파이를 넣어서 네. 멋진 결과를 식으로. 아, 파이를 넣은 게 오일러군요. 네. 그냥 세타를 넣은 건 저기 다른 수학자고. 좀 아, 오일러 거 맞긴 하네요. 네, 맞네요. 자, 음. 어, 잘 모르고 오일러를 폄하할 뻔했습니다. 미안해 오일러야. 누가 감히. 어쨌든 수학자들은 머리 아프게 왜 저렇게 살지?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 요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슬쩍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옆에다가 쓸게요. 그,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값은 사실 잘 정의가 안 되는 값이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 여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더하면 그게 0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 여기까지 더하면 0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1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다시 0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다시 1이기 때문에 0, 1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쓰면은 0이어야 될 것 같죠. 네. 왜냐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1 빼기 1 빼기 1.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두 번이니까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음. 그렇게 묶은 거예요.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럼 1이네요. 이러면 1이 되거든요. 이게 뭐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음. 책에 요런 식이 나와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3승 더하기 이런 식이 나옵니다. 요게 요거 이제 그 수학 공부 좀 수학 좀 친다는 그 중학생쯤 되면은 이제 잘 써먹는 식인데 이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언제 똑같냐면은 x가 어 아마 요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아, 0, 참 0은 0일 때도 되지. 0일 때 포함해서 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되냐면은 그 요거 때문에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이게 항이 무한계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 빼기 x를 곱해보면은 1 빼기 x 더하기 x 빼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 3승 이런 식으로 쭉쭉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없어져서 결국은 1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배웁니다.
좀 수학 좀 친다는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이런 거 이제 잘 써먹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럴 때만 만족한다고 제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책에 보면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원래는 안 되는데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히 요거랑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이 되죠. 책에 나오는 식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온 식이에요. 자, 이 등식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는 식인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좀 말이 안 되는 등식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2분의 1이라는 말이 안 되는 등식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식이 성립하는 새로운 좀 특이한 세계를 혹시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게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 해석적 확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나오는 게 제가 방금 했던 내용 그 책 밑에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리만 가설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리만, 요게 이게 딱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네. 하도 리만 이름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2분의 1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신기하다. 이게 왜 좀 재밌냐면은 제가 아까 어디 갔죠? 여기. 여기가 아닌데? 여기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원래는 실수만 넣었던 지수 함수에다가 복소수를 넣었더니 신기한 일이 생기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x가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거는 x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실수일 때에만 지금까지 계산을 해오고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뭐 좀 재밌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라는 운을 제가 띄웠잖아요. 네.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x 대신에 복소수를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몰라요. 그런 생각이 바로 여기 회색 부분에 나오는 이 리만 가설 내용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만 제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나중에 그 혹시 기회가 되면은 리만 가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존 더비셔가 썼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승산 출판사에 그 책에 보면은 이 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도 기회가 되면 좀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책이 좀 어렵긴 한데 그 책은 뭐 그냥 한번 시도해 봄직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그냥 설명을 그냥 듣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 같이 읽을 수는 없고. 책은 안 살래요. 어차피 모르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책 꺼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제 기억에는 수식이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리만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기는 해요. 하도 리만 해가지고 리만이 누구야 그랬. 네. 근데 이 리만 하면은 보통 제일 유명한 게 그 리만 가설일 거예요. 아마도.
리만 가설, 그다음 뭐 그 소수의 분포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을 텐데 사실 채널지기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수학자가 리만 제일 좋아하시는 는 제가 너무 단언하면 안 될 것 같고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아니, 수학자가 리만인 건 오늘 확실하거든요. 이만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왜냐면 그 복수 해석 쪽에서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브레이크스루라고 해야 되나? 퀀텀 점프를 이루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그 사고 방식, 사고 체계,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널지기님도 계속 언급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리만 가설이. 어, 함수가. 여기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시일 뿐이고요. 아,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여기 썼듯이 이걸 이렇게 썼더니 0이 되고 이렇게 썼더니 1이 되는 이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수열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아, 이건가? 1,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그 어떤 해석학 책에 나오는 예시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런 어떤, 그러니까 그, 가로 방향으로도 길이가 무한대이고, 세로 방향으로도 길이가 무한대인 어떤 그 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면 합이 얼마일까라는 문제인 건데, 이게 첫 번째 줄 다 더하고, 두 번째 줄 다 더하고, 세 번째 줄 다 더하고, 그러니까 각, 각각 그러니까 가로줄의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더했을 때 결과랑, 그 다음에 세로줄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더했을 때 결과랑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그 테렌스 타오라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 저번에 누구였죠? 그 에어디 씨랑 같이 어릴 때 사진 찍혔던 그 수학자. 그 수학자가 쓴 해석학 책이 있는데 그 해석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잠깐 찾아볼 수는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수험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까요? 뭔가 좀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하나?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근데 자꾸 이런 색이 빠지면 끊임없이 저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재밌잖아요. 네. 제가 방금 찾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갈 것도 없었네요. 훨씬 더 간단한 표였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음, 사실은 제가 위에서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해서 똑같은 건데, 음, 여기 1이, 아이고, 여긴 1이 있고요. 음, 여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나머진 다 0. 음. 요런 표거든요. 이거 두 번째 줄 다 더하면은 0이죠. 예. 세 번째 줄 다 더해도 0이죠. 이거 다 더해도 0이죠. 여기도 다 0이에요. 0. 그러면은 여기만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1이거든요. 그러네. 근데 여기, 제가 여기라고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내리고. 0. 여기 다 더하면 0이죠.
음. 여기 다 더하면 0이죠. 여기 다 더하면 0이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여기 있는 숫자들 전부 다 더하면 0이어야 되네? 약간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어떤 값을 무한히 더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식의 값이 두 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0과 1이 같을 리도 없고요. 음.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값을 무한 번 더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밑에 나오는 이것도 그렇고. 보면 항상 뭔가 무한히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무한히 들어가면 수학이 철학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학의 어떤 정리 중에, 제가 정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정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무한급수가 있으면, 무한급수,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 이런 무한급수 있잖아요. 이런 무한급수는 이런 항 있잖아요. 뭐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재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아무 값이나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정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리만 재배열 정리네요. 아, 그것도 리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무한 급수, 여기 이 무한 번 더하는 이런 수열 있잖아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무한급수는 항의 순서를 바꾸면은 임의의 값으로 수렴하게 할 수도 있고 발산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리만 재배열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리만이었네요. 저는 이런 것들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아, 수학자들은 나에게 항상 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라. 약간 이런 느낌. 수학자들, 그렇게 전 수학자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천년쯤 있으면 이런 것도 틀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하기, 더하기 음, 곱하기도 틀렸어. 이런 세상은 없을까요? 상상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 세상은. 왜냐하면 틀렸다는 말은 적어도 안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일관성이 있는 기호 체계라는 관점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을 일관성 있고 모순이 없는 기호 체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더하기가 틀렸어라는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가로와 세로의 합이 다른 것처럼 네. 뭔가 이거 틀렸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합이 다르잖아요. 제가 합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네. 저게 왜 합이 다른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합이 항상 같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잘 되어 있어요. 아, 근데 또 모르죠. 나중에는 또 어떤 더 황당한 내용들이 나올지. 근데 1000년 후에 과연 인류가 살아 있을까요? 몇 명은 살아 있겠죠. 저는 그거부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비관적인 입장이라서. 네. 근데 오늘 수학은 정말 참 재밌네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저런 곳에서 그렇게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나는 참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끼게 되기도 하고. 뭔가 수에 아,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생각 없이 산다.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뭐, 이런 수학이나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나 이렇게 목매달지, 다른 분야에서는 저도 가끔 뭐, 그런 소리 듣습니다.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책도 너무 많이 읽으시고.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 원래 철학에도 조금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예, 잠깐만, 이 쉐어는 제가 중지를 하고, 예. 오늘 얘기는 뭐한 2, 3분 정도 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밤에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런 책을 샀었지. 사놓고 안 읽었네. 라고 꺼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잠시만요. 여기다, 여기다. 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 요 책의 저자가 제가 예전에 한번 한번, 그거 읽어봅시다. 철학책이요? 네. 아, 재밌잖아요. 꼭 뭐 아, 수학만 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네네. 한번 후보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제가 예전에 네.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였나? 박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정확히 번역이 안 되는데, 그냥 느낌이라고 할게요. 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그런 에세이를 썼던 철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읽어보고 싶습니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날 수 있고 초음파를 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인간은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사람은 초음파를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수필을 쓴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냥, 내가 이런 책 샀었지. 라고 생각해서 펴봤는데, 첫 번째, 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냥 입문서 같은 건데,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게 정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영화 매트릭스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보는 거, 느끼는 거, 듣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걸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확언할 수 있느냐? 절대 확언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보다 보면은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생각이 갑자기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존재 이런 단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약간 어렵지 않나요? 무섭죠? 아, 맞습니다. 수학에서도 존재성 나오면 무섭거든요. 수학에서 증명하면은 되게 많이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존재성이랑 유일성 증명하는 게 나와요. 음. 그래서 이러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수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딴지는 거예요. 그런 수가 존재해야지 일단 뭐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든가 뭔가 할 텐데 그런 수가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아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성 얘기가 나오면 항상 수학이든 철학이든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도 10시 45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수학사는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았고 네, 또 이게 어쨌든 그런 어떤 수학 체계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고 아, 굉장히 새롭고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저희 뉴진스에서 설명 공부하는 거랑 뭔가 연속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는, 그러니까 안다기보다는 이미 한번 들었던 걸 또 들으니까 약간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저도 좀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전공자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좀 듣거나 아니면은 전공자가 좀 이렇게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를 어, 신, 신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신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옆에서 라면 먹는 그 냄새라도 한번 맡아본다?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게 수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서 좀 잘못된 내용도 되게 많을 거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수학자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수학자는 잘 모르지만 수학자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좀 왜냐하면 제가 그 화요일 날 그 고등학교 미적분 이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네 이 생각이 드는 거 옛날에 직문서 할 때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어쨌든 좀 쉽게 풀어주니까 이게 더 재밌네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수업을 잘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역학수 시간은 어쨌든 굉장히 좀 범위 넓게 이렇게 듣게 되니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런 명강의를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직문수는, 어,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요즘 직문수,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뉴진수라고 저희가 이름을 리뉴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하는 그 직문수는 그 한 주에 노트를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노트 하나 가지고 한 2, 3주 동안,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다 그 파회라고 해야 되나? 분쇄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 노트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그 8주차였나? 그것도 저희 한 달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론 조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잘 설명해 주시긴 하는데, 조교 선생님 말고는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의견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듣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재미도 있고. 네. 이게 또 제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랑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나오는 새로운 생각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를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누가 질문이 이렇게 확 들어오면은 내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구나라는 포인트들도 되게 많게 그 접하고 있고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오늘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관계로 오늘은 오늘 역함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참고로 이제 다음 진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은 저희 챕터 12인데요. 제목이 불가능한 삼각형입니다. 네, 너무 제목이 재밌어요. 네.
부제목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이 유일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 항상 정체성과 유일성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고 약간 좀 살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유일한가? 다음 주에부터는 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네, 오늘은 레코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